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 분석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요. 해커스 토익 RC 최신 경영 분석 같이 한번 볼 건데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토익을 준비하려면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의 트렌드가 계속 바뀔 거니까요.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익의 트렌드는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진 않아요. 그죠? 몇 개월 또는 1년 만에 갑자기 없던 문제,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파트 5의 경우에는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1년 전 나온 책을 본다, 또는 2년 전에 나온 책을 본다, 또는 인강의 경우에도 1년 전에 업데이트된 강의를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최근에 뭔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골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최신 경향 분석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의 강의를 보면서 혹시 최근 거 빠지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어떤 거냐면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늘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인강하면서도 조금씩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약간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이 뭘까 찾아보다가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려야겠구나 라고 싶어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가산, 불가산에 대한 구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의 간단한 개념이지만 왜 문제로 나왔을 때 항상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하면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앞서서 우리 이런 것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토익 시험 문제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토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거.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토익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문제의 재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나가다 보면 다 그 안에서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최근 1년 사이에 나온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 중에 문법은 거의 90%가 나왔던 문제, 그리고 어휘는 한 70% 정도가 나왔던 문제, 나머지는 조금 변형됐거나 약간 새롭다고 느껴지는 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별력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안 내던 건데 냈다, 이런 정도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도 거슬러 가면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나왔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거의 100% 가까이가 반복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만 봐도 벌써 1년에 나온 문제 중에 90%는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량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 그걸 당연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미리 많이 경험치를 쌓아 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이거는 어제 봤던 거, 이거는 전에 선생님이 강조해 줬던 거, 그러면 뭐야, 다 아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라든지 정답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파트 5, 6를 18분 F인데 20분 F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46문제를 어떻게 20분 만에 풀어? 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늘 보던 문제들이라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는 문제, 익숙한 문제, 패턴 안의 문제들이 쑥쑥쑥 나오기 때문에 낯선 건 몇 개 안 돼요. 한 3개, 4개 정도만 좀 낯선데 나머지는 다 늘 보던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8분 안에 파트 5, 6, 46문제를 주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일단 많이 푸셔야 돼요. 주겨져 있는 문제. 선생님들이 따로 발췌해서 주는 부교재 있는 문제, 그리고 매월 적중예산 강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많이 보세요. 사전에 많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욕심내지 마세요. 가끔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건 희소성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900점, 900 중반 이상에서의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늘 나오는 문제나 기본 문제만 해결하셔도 목표 점수 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가 750이다. 800만 넘기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 욕심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만 해라? 기본 문제만 100%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하세요. 근데 기본 문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기준을 드릴게요. 문제를 딱 봤어.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익숙한데? 그럼 기본 문제입니다.
낯선데? 그럼 그건 기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면 많이 봤다는 소리고 그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럼 기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 안 됐다 기준은 뭘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문제를 딱 봐. 익숙해.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이 안 잡히거나 또는 이 문제 A인가? 이런 느낌으로 풀고 있으면 아직 정리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많이 보던 거야. 이 문제는 이걸 묻는 거니까 그럼 요거고 요거니까 그럼 정답은 C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은 C네? 이가 나와야지 C인가? 해가지고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세요. 그게 된 이후에 희소성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넘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표 점수가 높지 않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집착하지 말고 버려라. 찍듯이 버려도 됩니다. 파6는 어떨까요? 파6는 사실은 파7보다 더 파7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따라서 파5, 6, 파7으로 보통 우리가 편의상 나누지만 파6가 외관상 스타일은 파5랑 좀 닮았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어휘, 시제를 결정할 수 있고 앞뒤의 맥락을 정확히 해석해야 접속 부사나 알맞은 문제를 넣을 수 있어요. 따라서 파6는 파7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파5 30문제 풀고 나면 나머지 70개는 다 독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파6는 독해 요소가 아주 강하다. 정교한 독해력이 요구돼요. 사실상 파7의 접근법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면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알맞은 문장 넣기, 접속부사, 그리고 대명사 선택, 지시대명사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제가 약간 난이도를 담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니까. 자,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팁 하나 드릴게요. 밑줄이 있고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습니다. 어휘 문제예요. 그럼 파트 5는 그 문장만 보면 돼요. 그죠? 하지만 파트 6는 전혀 문제 의도가 다릅니다. 파트 6의 문제는 그 문장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바로 그 뒤의 문장. 적어도 그 뒤의 문장까지는 하나 더 보셔야 앞뒤의 연결고리로서 답의 단서를 줍니다. 파트 6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바로 다음 문장은 꼭 읽으세요. 거기서 거의 정답의 단서를 한 80% 줘요. 나머지는 그 다음 문장이나 그 이전 문장이 있는데 보통은 문제가 빈칸 있는 문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단서를 거의 80% 준다는 사실. 그럼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 돼요. 여러분 책에서 파6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건 그냥 실전 문제를 15년 이상 분석하다 보니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 욕심내지 마세요. 기본 문제를 100% 맞출 수 있도록 하셔서 650, 750까지는 기본만 하시면 돼. 850도 기본 플러스 조금 까다로운 거 잘 찍어서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됩니다. 희소성 싸움은 800 후반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빈출 문제랑 빈출 유형,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평소에 잘 챙겨두세요. 그런데 아무거나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잘 나오지도 않는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문제인 것처럼 섞어 놓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검증된 교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커스의 토익 교재면 뭐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 트렌드에서 벗어난 교재는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 안 돼요. 10년 전 건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 한 2, 3년 안에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또 빈출 유형 문제나 이런 걸 콕콕 찝어준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게 만약에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50은 한 이 4가지만 알면 된다. 750은 6개만 알면 된다. 850은 요 9개만 알면 된다. 그 외의 거는 900 넘기고 알아라. 이렇게 딱 구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점수에 맞춰가지고 요것만 해. 요것만 딱 하면 돼. 라고 해주는 그렇게 분석력 높은 강사가 뽑아주는 유형, 뽑아주는 문제만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학원을 한번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 오셔가지고 또는 인강 통해서 분석한 강사가 이 문제는 매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꼭 2-3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집어주는 문제들을 위주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혼자서 하시면 석 달 걸리는 거 학원 오면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 살펴볼 거 가산 불가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한번 기본 정리부터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 명사가 혼자 들어가나요? 우리 한번 우리말로 생각해 보죠. 어린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하죠. 아이. 자, 문장에 넣을 때 아이가 라고 쓸 때도 있지만 한 아이가 또는 그 아이가 저 아이가 또는 여기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붙어요. 그죠? 영어도 비슷합니다. 보이가 문장에 들어갈 때 그냥 보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뭐 특징이 없으면 a boy, 특정한 아이면 the boy 또는 that boy
또 my boy 이렇게 뭐가 붙어서 들어가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명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나, 더나, my나 this 같은 게 붙는데 얘네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보이 중에 엄청 많은 보이들 중에 어제 봤던 the boy 딱 한 명으로 한정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킨다 해서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죠? 한정사. 그래서 한정사가 뭐라고요? 영어로서 한정이고 영어로는 determiner라고 하는데 얘는 명사의 의미나 범위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따라서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는 그 상황에 맞는 한정사가 함께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지?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the, my, this랑 함께 문장에 들어간다. 물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문장에 명사가 한정사를 가져가요. 근데 복수 명사나 불가선 명사인데 이 문장에서 얘들이 특정 그룹이 아니고 그냥 애들은 다 그래. 또는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boys are 또는 people are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돼요. 왜?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전체를 다 얘기하니까 앞에 더나 도우즈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복수나 불가산 명사가 평범한 집단 전체를 얘기할 때는 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정사가 없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수가사는 좀 상황이 다르죠. 단수가사는 평범한 거라도 앞에 어가 붙어야 돼. 특정한 거면 더나 my나 this가 붙어야 돼.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어나 더가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가산 명사는 한정사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그것이 같이 이어져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수가산 명사는 한정사가 없으면 오답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만 있어. 근데 앞에 한정사가 없어. 그럼 걔는 안 돼요. 근데 보이즈는 가능하다 이거죠. 명사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죠? 명사는 한정사와 함께 이게 기본. 그래서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있어야 돼. 근데 복수나 불가사는 없어도 되겠지만 단수가사는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오늘 문제를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잘 해두시기 바라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문법을 정리했어도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가산불가산 문제잖아 라고 인지하셔야 되잖아. 그죠?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명사 자리입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단수하고 복수를 줬어요. 이거 뭐야? 수일치 문제일 수 있지. 근데 동사가 will be, 수일치가 단서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에 한정사의 호응을 보여야 돼요. 앞에 한정사가 every냐, man이냐에 따라 단수 복수할 수 있죠. 근데 만약 한정사도 없다고 쳐봐.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한정사가 없어? 자, 좀 전에 공부했죠? 명사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올 수 있는 건 불가산 올 수 있고 가산의 경우는 복수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 만약 얘가 불가산이면 어떻게 돼요? 사실 불가산은 어차피 복수형이 없잖아요. 그럼 A가 답이다. 오케이. 그럼 가산이면 한정사가 없으므로 복수가 정답이 돼요. 그럼 불가산이면 A, 가산이면 B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뭐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불가산일까요? 가산일까요? 라고 그냥 대놓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프로덕트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면 어떡해? 이게 50%의 확률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물론 프로덕트는 product, many product. 그럼 가산인 거 아니까. 그럼 한정수 없으니까 B가 정답. 그래, 아는 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거 만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북, 스튜던트처럼 누가 봐도 가산이 이런 거는 난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애매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discount.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카운트는 셀까 안 셀까? 할인을 딱히 세야 되나? 근데 a discount, 가산명사예요. 따라서 한정사 없으므로 복수가 정답이다. 어때? 좀 뭔가 불편하죠? 가산, 불가산 확연히 구분이 안 되는 게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명사 자리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근데 해석을 하려니까 제품이나 상품이나 해석에서 구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때 이거 어휘 문제 아니다. 가산, 불가산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앞에 한정사 없죠? 한정사 없는데 단수 형태면 올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불가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 중에 누가 불가산일까? 이걸 물은 거죠. 근데 이게 더 쉬워. 왜?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프로덕트가 가산인 건 알아. 그래, 그럼 얘가 불가산인가 보지 뭐. 그럼 얘 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얘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못해.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구분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얘는 대놓고 문법 문제, 얘는 어휘 문제인 척 하지만 문법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빈칸 앞에 한정사가 없다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정사가 없어? 그럼 가산의 경우는 복수 또는 불가산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를 알고 우리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문제 푸는 시간 잠깐 드릴까요? 15초 드릴게요. 자, 같이 볼까요? new employee들은 주어입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쓱 지나서 are assigned가 이제 동사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only work related be 명사 문제예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명사에 단수 복수를 줬네. 그럼 뭐야? 가산 불가산 문제구나. 그러면 앞에 한정사 체크해야 돼요. 앞에 보니까 work related 수식어고요. only도 부사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정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선생님, 명사 앞에 한정사하고 명사 앞에 형용사랑은 어떻게 구분하죠? 자, 형용사는 그냥 의미적인 수식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한정사는 문법적으로 꼭 필요한 재료라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woman 앞에 beautiful을 적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은 많아. 한정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도 a beautiful woman 또는 the beautiful woman 어차피 한정사가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the, my, this, some 이런 계열만 한정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정사는 없습니다. 한정사가 없다? 그럼 뭐예요? 가산의 경우는 복수 아니면 불가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태스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 주어진 임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산일까? 아니면 주어진 임무가 많아 적어 불가사니까 그죠? 자, 애매하죠. 이 단어 알지? 태스크는 다 알지 뜻은. 하지만 한 번도 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어랏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출제 트렌드는 가산이 한 90% 출제됩니다. 1년에 토익에 불가산이 답인 경우가 몇 번 안 돼. 그럼 일단 웬만하면 가산 쪽으로 베팅하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 가산이면 한정사 없으니까 복수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일단 가산 쪽으로 베팅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가산 명사네? 근데 한정사가 없어? 그럼 뭐야? 앞에 한정사는 복수가 돼야 된다. 이건 기본 개념이고 얘가 가산인지 알아야 이걸 적용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유명한 거 토익에서 자주 나온 애들은 좀 챙겨두셔야 돼요. 자,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짤막해요. 10초 드릴게요. 자, 볼까요? 주어가 받았대요. 상을. 뭐 때문에? outstanding B 때문에. 그죠? 명사 자리인 거 확인이 돼요. 보기 보니까 명사도 쭉 깔렸어. 명사 어비 문제구나. 그런데 해석해 보니까 어때? good job, great work. A나 D도 비슷한 계열이지만 특히 B하고 C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good job. good work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휘로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문제겠어요? 네, 이거는 가산 불가산 문제입니다.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명사 어휘인 것 같은데 가만 보니 이거 가산 불가산이야. 그럼 앞에 한정사 있나 봅시다. outstanding 앞에 한정사 없죠? 한정사 없는데 단수 형태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불가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럼 자 멈추고 다시 강의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명사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나 불가산만 올 수 있다.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명사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단수 형태인데 한정사가 없으니 뭐야? 불가산을 찾아라. 그럼 누가 불가사니까? job하고 work하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가사는 어가 붙을 수 있잖아. 그럼 어를 붙여봐. a job, a work. 편한 쪽이 가산이야. 어만 붙여서 느낌 안 오는데요. 그럼 복수를 붙여봐요. jobs, works. 편한 쪽이 가산이야. 더 안 돼? 그럼 더 리얼하게 many도 붙여봐. many jobs, many works. 그래도 구분 안 돼? 그럼 different를 넣어봐. many different jobs, many different works. 이런 식으로 자꾸 더듬거려 봐야 돼. 어가 붙었을 때, 복수를 썼을 때, many를 썼을 때 자연스러우면 가산. 좀 뭔가 어색한데? 그럼 불가산 해야 돼. 저는 이거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거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얘는 가산, 얘는 가산, 얘는 불가산, 얘는 가산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뭐는
자주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얘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명사 어휘 문제는 해석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건 가산 불가산 문제예요. 근데 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챙기세요. 자, 오늘 하나 챙기세요. work는 뭐다? 기본적으로 가산에 쓰이면 매우 드물어요. 뭐 구체적인 작품 이런 건데 잘 안 나와. 일단 토익에서 work는 뭐 불가산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챙기셔야 돼. 그죠? 불가산을 좀 잘 챙기세요. 왜? 대부분 가산으로 출제되니까 우리는 유명한 불가산 챙기면 됩니다. work 하나 챙기세요. work는 much work. I have a lot of work to do.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때 어떻게? I have a lot of work to do야. works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앞부분이니까 10초 드릴까요? 보세요. without 전치사로 시작돼요. 수식어 지나서 명사 자리인 건 다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보기를 딱 보니까 명사 뭐 C도 있지만 알고 있죠? A가 support가 동사면서 명사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보기 보니까 어때요? 단수 복수 좋네. 그럼 뭐야? 가산 불가산 문제구나. 그럼 앞에 한정사 있나? 한정사 있어요? 없어요? 더, my, this, some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정사 없다. 그럼 뭐야? 불가산이면 A, 가산이면 B가 됩니다. 자, 문제 분석은 됐고 어디로 갈지 알아. 하지만 얘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결국은 그걸로 승부를 봐야죠. support라는 단어 누가 몰라. 지지, 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가산입니다. 지지, 후원의 의미로 쓸 때는 불가산이야. 그럼 이것도 이게 불가산인지 알아야 A를 고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자주 나오는 어휘는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해커스 토익 정규 교재나 중급 교재 같은 거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교재 보시면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불가산 명사 또는 자주 출제되는 가산 명사, 심지어 정규 교재에는 가산일 것 같지? 하지만 불가산인 거, 불가산인 것 같지? 하지만 가산인 거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일단 먼저 챙기세요. 그 외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휘 공부하실 때 명사에 대해서는 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도 자꾸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그죠? work는 불가산, support는 불가산 이렇게 자꾸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벌써 몇 개 얘기 드렸잖아요. task 가산, work 불가산, 그죠? support 불가산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빈출 가산 명사 몇 개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 교재도 있지만, 그죠? 한번 볼까요? at reasonable prices, price 가끔 출제됩니다. 이거 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어를 붙이든지 복수로 써야 됩니다. some discount, 아까 얘기했죠? 할인. get a refund, refund도 씁니다. as a result,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get refund가 아니라 get a refund, 어를 살려. 그래서 get a refund. get refund가 아니라 get a refund. 러를 살리면 이게 어가 붙는구나. 그러니까 표현도 챙기시면서 가산인 것도 가져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s a result of, in an effort to do, in an effort to do. 자꾸 읽으면서 캐치하세요. advances 있고 make request. make request가 make request. 어를 살려. 그죠? 그렇게 take measures, personal belongings. 얘는 복수로만 씁니다. 그다음에 raise a fund, 기금을 조성하다 할 때. 사실 펀드를 세니까 그 리펀드도 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wage increase, tax revenue 이런 것들. increase나 revenue도 가산으로도 잘 씁니다. 그죠? 그럼 자주 나오는 불가산도 좀 정리해 드릴까요? 불가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지? 먼저 excess, 이건 꼭 챙겨야 돼요. excess가 불가산인 거로 꽤 유명하거든요. 뭐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have access to something. 표현을 덩어리 쳐서 어떻게? have access to something. have access to something.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잡으시면 돼요. A piece of advice. 그래. 영어에서는 advice가 가산이 아니라서 on advice는 안 돼요. 뭐? 충고 한마디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I'd like to give you a piece of advice. 내가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겁니다. Some luggage, baggage 안 세는 거. furniture도 세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요거 모르면 큰일 나죠. 중학생도 알고 초등학생도 다 알아. information은 불가산으로 제일 유명한 애예요. 모든 시험에서, 그죠? 토익에서도 제일 자주 보이는 게 information.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EQ문. 제가 지금 별친 거 3개 보이시죠? 이 3개는 기본반도 알아야 돼요. 입문반도 알아야 돼요. 뭐 있어요? information, EQ문, access. 3개. 다시 information, EQ문, access. 요거 3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요거 3개는 불가산 명사로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뉴스도 있고 메일도 있고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풀고 갈까요? 10초 드릴게요. 볼까요? 자, 밑줄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구조가 다르네? 그럼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봐야 돼. 자, 문장의 맨 앞에 빈칸이 있으면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일 수 있어. 맨 앞이니까. 오케이. 또
그렇죠. 동사, 명령문 있으니까. 그리고 수식어도 다양해. 그럼 세 가지나 되네. 그러니까 봐야 돼. 그죠? 무조건 앞이니까 주어인가? 무조건 앞이니까 수식어인가? 대충은 안 됩니다. 따져봅니다. 뒤에 to부터 쭉 수식어 가고 동사 보이죠? 뒤에 동사부터 찾으면 돼. 그래? 그럼 제가 주어 자리구만. 이렇게 소급하는 거죠. 그럼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to도도 있고 동명사도 있긴 해. 근데 일단 투부정사는 배제하셔도 돼요. 현대 영어는 투부정사를 주어로 안 쓰거든요. 워낙 투두하기 위해서의 수식어 느낌이 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생각해봐. 말은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나는 주어라고 쓰는데 상대는 자꾸 수식어로 보내? 오해가 생기면 기피, avoidance, 회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못 쓴다가 아니라 사실상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답될 일 없어요. 동명사는 그나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퀘스트가 나 명사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명사가 되면 가만, 단수, 이것도 가산불가산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럼 동명사 가능성 또는 가산불가산 쪽 가능성 다 열어두십니다. 자, 그럼 보죠. 동사는 should be니까 결국 앞에 한정사는 없는 상태. 그럼 만약 A, B 쪽으로 간다 그러면 불가산이면 A, 가산이면 B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동명사도 가능성은 있고. 근데 뒤를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be submitted란 말이 나와요. 제출해야 된대. 여러분, 제출을 추상적 개념 이런 걸 제출하고 동명사를 제출할 수는 없잖아. 그지? 제출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나 요청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동명사는 아닌 것 같고 또 명사에서도 가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산 불가산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 불가산을 다 갖기 때문에 맥락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request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맥락에서 지금처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야 되니까 가산으로 본다. 가산으로 봤는데 앞에 한정사 없으니까 복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추론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맥락상 제출해야 되는 건 구체적인 거. 그럼 가산으로 보고 가산인데 앞에 한정사 없으니까 그럼 복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클리어 해줘야 돼요. 오늘은 이걸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딱 공부하세요. 어차피 매 시험에 가산 불가산은 꼭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5점, 10점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지? 오늘 하루 딱 투자하면. 그지? 오케이. 자, 밑에 이렇게 놨어요.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 불가산을 겸해. 그래서 어떻게? 맥락상. 맥락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뭔가 어떤 좀 약간 우리 뭐라 해야 될까요? 형태가 일정치 않은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되면 불가산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 또는 횟수, 한 번, 두 번, 수치 이렇게 가면 가산 쪽으로 방향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해석상 판단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포인트 정리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이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그 상황에 맞는 한정사랑 함께 들어간대. the, my, this 이런 거. 그런데 복수나 불가산이 평범한 걸 얘기하면 한정이 필요 없으니까 한정사가 없을 수도 있대. 그렇지만 단수가사는 평범해도 어가 붙어야 되고 특정하면 the, my, this가 붙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한정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사는 한정사 없으면 be,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한 800 후반 이상이 되는 또 아주 고득점자는 단수가산도 한정사 없는 경우 있는데요. 있어. 뭐 동격이 어쩌고 뭐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 우리 그거는 나중에 토익이 많이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초고득자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는 단수가사는 한정사 없으면 오답이다라고 정리하는 게 우리는 몸에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둡시다. 자, 유형은 어땠어요? 명사 자리다. 근데 단수 복수가 있네. 이거 가산 불가산 문제구나. 명사 어비 문제네. 근데 해석으로 구분이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가산 불가산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리하죠? 가산 명사의 경우는 한정사가 없어? 그럼 복수가 답이 돼야 돼. 명사 어비 문제인데 해석으로 구분이 안 돼? 그럼 이건 가산 불가산 문법 문제야 라고 빨리 캐치해야 돼.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가산 불가산은 평소 챙기세요. work 불가산, support 불가산, task 가산 이렇게 자꾸 챙기셔야 돼. 자주 나오는 거는. 그지? 그리고 대부분 명사는 다 돼요. 가산 불가산이. 어떻게? 맥락상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정리한 부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가산 불가산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포인트들 또는 하나씩 유형들을 잡아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1시간 하면서 토익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하나 콕 집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산 불가산 관련 문제는 이제 마스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들도 다른 강의 보시면서 하시고 또 집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강의 해커스 학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유형별로 패턴별로 정리해 드릴 거고 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그 다음 뭘 본다. 이런 식의 시스템 딱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달, 석 달 걸리는 거 1달 만에 끝내드릴 수 있도록 그 효율을 높여 드릴 테니까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